홍도연이가 안 와서 일단은 108쪽에 109쪽, 108쪽, 109쪽, 110쪽 총 10문제. 10문제는 내가 싹 풀어줄 테니까 요거 너희들 뭐 지금 와 있는 친구들도 모르겠으면 확인하고 내가 영상은 싹 공유해 줄 테니까 도현이는 영상 보고 확인하고 앞에 1, 2단계는 고쳐와서 요거 답지는 일요일날 내일 오니까 도현이 주면 되겠다. 혹시 도현이 내일도 안 오면 네가 좀 학교에서 주고 그렇게 하고 오늘 새로 다음 단원 나갈 거니까 그것까지 해와야 돼요. 알겠지? 요거 좌표평면 그래프 순서성과 좌표는 조금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고요. 108쪽에 438번 봅시다. (438번) 보면 어느 마트에서 원가가 3,000원인 상품에 그랬습니다. 원가가 3,000원이야.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그럼 정가는 3,000원에 1 더하기 100분의 20 되는 거잖아. 맞죠?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가를 정했어. 그럼 계산을 할까? 3,000 곱하기 100분의 120이니까 3,600원. 정가를 3,600원으로 정했어요. 200개 중에서 25%는 정가에 팔고 나머지 75%는 정가에서 할인하여 모두 팔았더니 39,000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할인하여 판 물건은 정가에서 몇 퍼센트를 할인했는지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200개의 25%는 200 곱하기 100분의 25니까 이게 4분의 1이니까 50개죠. 50개는 3,600원에 팔았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150개, 75%, 150개는 3,600원에 X%를 할인했어. 이해돼요? 3,600원에 X%를 할인했더니 3,000원에 200개를 판 것보다 200개. 39,0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죠? 숫자 양변에서 100 나눠 0 2개 띄고 0 2개 띄고 0 2개 띄고 10 하나 더 나눠도 되겠다. 하나 띄고 하나 띄고 하나 띄고 하나 띄고 네, 이러고서는 뭐 조금만 정리해 줄까? 36 곱하기 5는 5, 6에 30, 180 15 곱하기 36은 몰라. 니들이 계산해. 300 곱하기 600 639네.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뭐 마무리는 안 하겠습니다. 니들이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439번. 일일 이용료가 다음 표와 같은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지연이가 A, B 두 스터디 카페를 번갈아 가면서 주말 6일을 포함하여 총 16일간 이용하였다. 스터디 카페에서 6일, A에서 6일, B에서 10일 이용하고 3,900원, 39,000원, 39,000원을 지불하였다. A에서 이용한 주말은 모두 며칠인지 그랬습니다. A 스터디 카페.
B 스터디 카페 3,000원, 1,800원, 2,000원, 1,000원. 주말 평일 이렇게 돼 있는데 A 스터디 카페 주말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A 이럽시다. A에서 주말 이용한 게 X1이면 A에서 평일 이용한 게 6-X죠. 6일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주말을 6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B에서 주말 이용한 것도 6-X인 거 이해됩니까? A도 6일, A를 이용한 것도 6일인데 주말도 6일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B에서 평일 이용한 건 10에서 6-X 빼니까 얼마야? X 플러스 4예요? 맞죠? 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설정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왜냐면 주말이 6일이고 평일이 10일인데 A 카페가 6일이고 B 카페가 10일이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이렇게 해서 B에서 주말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A에서 평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 안 돼? 알아듣죠? 여기가 X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A에서 아무튼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끝났죠? A 주말 3000X 더하기 A 평일 2000에 6-X B 주말 1800에 6-X B 평일 1500에 X 플러스 4 했더니 39,900원이 나왔다며. 이거 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계산은 너희들이 해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 440번.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200명의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더니 30명이 합격했습니다. 응시생이 200명이고 합격이 30명이에요. 최저 합격 점수는 200명의 평균보다 30점 높습니다. 최저 합격 점수는 200명 평균보다 30점이 높습니다. 합격자 평균보다 4점 낮습니다. 합격자 평균보다 4점 아니 계속 최저 합격 점수 얘기지. 불합격자 평균의 2배보다 9점 낮습니다.
불합격자 평균의 2배보다 9점 났어. 최저합격 점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구하는 건데, 응시생이 200명이고 합격자가 30명이면 불합격자는 170명입니다. 평균 얘기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총점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총점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최저 합격 점수를 X라고 한다면 이 위에 첫 번째 식에서 200명 전체의 평균은 X 빼기 30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합격자 평균은 X 더하기 4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불합격자 평균은 X 더하기 9, 2분의 X 더하기 9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평균 얘기 나오면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총점 생각해야 된다고요. 200명 전체 총점은 200명 전체의 총점은 200명 평균 곱하기 200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사람 수로 나눠야 평균이니까. 합격자 총점은 합격자 평균에다가 곱하기 합격자 수 30명 해야 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불합격자 총점은 불합격 평균에다가 170을 해야 됩니다. 합격자 총점하고 불합격자 총점을 하면 전체 총점이 되는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는데. 그래서 항상 평균 얘기가 나오면 총점을 만들어야지. 그럼 평균만 만들어 놓고 총점 200명 평균이 X 빼기 30이니까 거기다가 200을 곱해서 X 빼기 30 한 게 이게 전체 총점인데 얘는 30명에 곱하기 30명 평균 더하기 170명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9 이거 풀면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항상 전체 총점은 합격자 총점 더하기 불합격자 총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441번 이해됐죠? 지워도 되겠죠? 진수가 집에서 출발해서 공원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는데 평소 걷는 속력보다 시속 1km 빠르게 걸으면 20% 시간이 단축되고 0.5km 더 느리게 걸으면 30% 더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거리를 x로 하면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평소 걷는 속력 진수
진수의 평소 걷는 속력을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평소 걸리는 시간이라는 애가 또 나오죠. 평소 걸리는 시간이라는 애가 나와요. 평소 걸리는 시간. 그러면 변수를 두 개 잡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차 방정식에서 계산은 결국엔 변수 한 개로 할 건데 변수를 두 개를 잡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으면 두 개로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치면 돼. 식을 두 개 만들어서. 네. 그래서 변수 두 개 잡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평소 속력, 평소 시간을 곱해서 우리는 x, y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일단 생각을 합시다. 이해됩니까? 근데 평소 속력으로 평소 속력보다 1km, 시속 1km 빠르게 걸으면 속력은 단위를 정확히 해줘야죠. 편소 걷는 속력을 시속 x km 이렇게 합시다. 단위를 똑바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y 시간, 시속이니까 y 시간 단위를 정확히 합시다. 그냥 x, y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위를 정확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것도 x, y km가 될 겁니다. 자, 평소 걷는 속력보다 시속 1km를 더 빠르게 걸으면 20%가 단축된다고 그랬으니까 거리가 y 곱하기 100분의 80y 이러죠. 100분의 20% 빠졌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도 되냐? 1 빼기 100분의 20 뭐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알았었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x, y랑 똑같은 거야. 거리는 똑같이 나올 테니까.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그 다음에 0.5km 느리게 걸어. x에서 0.5km 느리게, 그냥 2분의 1이라고 할까? 소수는 좀 별로니까. 0.5km 느리게 걸으면 30분이 더 걸립니다. y 더하기 2분의 1시간.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얘도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x, y랑 똑같아집니다.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그러면 위의 식은 이거 y 하나 띄고 계산해도 되고요. 그냥 전개해도 됩니다. 그냥 전개할까요? 이게 항이 하나니까 분배 법칙 하면 100분의 80은 5분의 4죠? 5분의 4 xy 더하기 5분의 4 y는 xy니까 여기서 y를 하나 띄웁시다. 뭐 처음에 띄고 시작했어도 되고 그러면은 5분의 1x가 5분의 4니까 x는 시속 4km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돼요. 4 집어넣으면 4에서 2분의 1 빼면 얼마야? 2분의 7? 2분의 7. 2분의 7 곱하기 y 더하기 2분의 1은 4y. 그러면 2분의 7y 더하기 4분의 7은 4y. 넘어가서 빼면 2분의 1? 4분의 7은 2분의 1y니까 양변에 4 곱하면 2y가 7이니까 y는 2분의 7시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리는 4 곱하기 2분의 7이니까 14km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변수 두 개 잡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색해하지 말고 문제 난이도가 어렵다 싶으면 구하라는 내용 자체를 x로 잡으면 안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해되죠? 442번.
지수가 오후 4시와 5시 사이에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시계를 보니 시침과 분침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겹쳐져. 책을 다 읽고 시계를 보니 9시와 10시 사이에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었습니다. 책을 읽은 시간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4시와 5시 사이. 네 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겹쳐져 있었고요. 시간이 흘러서 9시와 10시 사이에 일직선이었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가 몇 분이고 이때가 몇 시 몇 분인지를 따져서 둘이 빼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뭐 너무너무 많이 했지만 분침은 1분에 6도 움직이고 시침은 1분에 0.5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방정식으로 뭐 할 게 있나? 뭐 합시다, 어쨌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뭐 여기가 4시 X분, 여기는 뭐 9시 Y분, 이래서 X, Y 구한 다음에 결국엔 빼는 거야. 그냥 뭐 방정식이라고 할 만한 건 이런 내용 뿐이지 뭐.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원래 어디부터 재는 거야? 4시 정각부터 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4시 정각에서부터 분침부터 갈까? 분침은 6x도 움직이고, 시침은 4시까지면 3, 4, 12. 120 더하기 2분의 1 x도 움직이는데 둘이 같을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그러면은, 넘기면 얼마야? 그냥 5.5 이럴까? 5.5, 0.5. 5.5x. 5.5x는 120이고 x는 55분의 1200이니까 약분하면 11분의 5로 나누면 얼마야? 240분. 그러면 시작한 시간은 4시 11분에 240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 읽은 시간은 이것도 9시 정각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침은 여기 y분이라고 그랬으니까 6y, 여기가 6y고요. 이만큼 이쪽에서 빼야 되는구나. 시침을 먼저 가자. 시침은 3, 9, 27 270 더하기 0.5y 한 거에서 6y를 뺐더니 180도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시침이 간 거에서 분침 간 걸 뺐더니 180도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5.5y가 마이너스 90. 그럼 y는 55분의 900이니까 11분의 얼마야? 180분. 그러면은 9시 11분에 180분에서 4시 11분에 240분을 빼면 되는데 분끼리 빼려니까 부족하다. 그럼 여기는 8시 11분에 여기를 60분이면은 60분이면 660이야? 660 더하면 얼마야? 840 빼기 4시 11분의 240이면 둘이 빼면 10끼리 빼면 4시간 11분에 600분 동안 읽은 게 되겠죠. 이거 일부러 계산해 준 거야. 여기서 이렇게 뺄 때
C 하나 넘겨줄 때 60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660 맞지? 61분의 60이면. 아니 60을 11분의로 만들면,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시간 계산할 때 60분을 내려줘야 된다. 443번. 한 시간에 60리터의 물을 넣는 펌프로 수조에 물을 넣기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펌프가 고장났어. 1시간 후. 어쨌든 60리터씩 1시간을 넣었죠. 물을 넣지 못하고 수리하는데 45분이 걸렸어요. 45분 수리. 펌프를 수리한 후에는 수리하기 전보다 채우는 양이 25% 증가시켜서 25% 증가시켰으면 60에 1 플러스 100분의 25니까 4분의 1만큼 증가시켰잖아. 4분의 5. 4분의 1만큼 증가시키면 15, 75. 수리 후에 75리터씩 가득 채우는데 예정 시간보다 15분이 더 걸렸습니다. 수조의 부피는 몇 리터인지. 75리터씩은 몇 시간 넣었는지 몰라요. 그죠? 맞아. (75리터씩) X시간 들어갔다고 칩시다. 어차피 4분의 3시간 수리한 거는 나중 얘기고요. 그래서 15분 더 걸렸다 그랬어. 15분 더 걸렸다. 지금 그럼 우리가 실제로 물을 채우는 데는 얼마가 걸렸냐면 X 더하기 4분의 7시간이 걸렸어요. 맞아요? X 더하기 4분의 7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15분을 빼면 15분은 4분의 1시간이니까 60 만약 60리터로 계속 채웠다면 60리터로 계속 채웠다면 여기서 15분 4분의 1 빼면 4분의 6 2분의 3 X 더하기 2분의 3시간 걸렸겠죠. 15분을 뺐으니까 4분의 1시간 뺐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총 용량은 60리터, 그냥 리터 빼자. 60리터로 X 더하기 2분의 3시간. 2분의 3시간 채운 게 총 용량입니다. 이해돼, 안 돼? 근데 우리는 60리터로 1시간 넣고 75리터로 X시간 넣었어요. 수리시간은 요 총시간 계산하는 데만 쓰인 거지 실제 물 넣는 데는 작용하지 않죠. 그럼 둘이 같다 해서 X 구하고 이쪽이나 이쪽에다가 대입하면 이거 자체가 부피입니다.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수리시간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총시간 계산할 때 여기서 4분의 1시간 15분 요거 계산할 때만 쓰이는 거지 물 넣는 데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444번은 좀 쉬었다 할까? ACD 일단 네가 444번 봅시다. A, B 두 그릇에 농도가 A%, B%인 소금물이 100g씩 들어있어요.
A 그릇에는 A%가 100g 들어있고요. B 그릇에는 B%가 100g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소금물이 100g이면 농도랑 소금의 양이 같은 거 이해돼요? 이해돼?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농도면 소금의 양하고 농도가 같다고. 소금물이 100g이면. 이해돼요? 그래서 소금이 Ag 들어있고 Bg 들어있습니다. 농도 소금물 소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B 그릇에서 소금물 30g을 덜어내어 버리고 A 그릇에서 소금물 30g을 덜어내어 B 그릇에 섞은 후 A 그릇에는 30g의 물을 넣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을 한 번 더 반복하여 두 그릇에 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13%로 같아졌을 때 AB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A에서 30g의 소금물을 버렸다는 말은 10분의 3을 버린 거죠. 그럼 소금도 A에서 소금물이 30g이 빠지면 소금이 10분의 3이 빠져서 소금이 10분의 7만 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요? 이해돼요? 이해돼? 아, B에서 버린 거구나. 미안합니다. B에서 버렸네. B에서 30g을 덜어내어 버렸으니까 소금이 이만큼이 남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A에서 30g 일로 왔으니까 10분의 3A가 이쪽으로 추가되고요. A에는 10분의 7A만 남아요. 이건 다 소금량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금량.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30g을 덜어내어 버렸다는 말은 이거에 10분의 3이 빠지니까 10분의 3A 더하기 10분의 7B에 10분의 7만 남습니다. 30g을 다시 버리면. 이해돼?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10분의 3, 100분의 21A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0분의 7이 남으니까 100분의 49A가 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요? 다시 물을 넣으니까 A 쪽에는 추가로 변하지는 않죠. 마지막에 물을 넣으니까. 그랬더니 14%로 똑같아진다는 말은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소금물의 양이 100g이면 소금의 양하고 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14가 되고 이것도 14가 됩니다. 이해돼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A 구하고 A 집어넣고 계산하면 B 나오고. 알아들어요? 이해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445번. 뭔 말인지 알아듣죠? 30g을 버렸다는 건 30%가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70%가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아듣죠? 그래서 70%가 남고 다시 저쪽에서 이쪽에서 30%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바구니 안에 귤을 몇 명의 학생들이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훈이가 1개 가진. 나머지의 7분의 1을 가졌다. 뭔 소리야 이게? 첫 번째로 지훈이가 1개 가진 후 나머지의 7분의 1개와 나머지의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뭔데? 학생이 몇 명인가요? 일단은 그냥 계산의 편의상 귤의 개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귤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지훈이는
처음에 한 개를 갖고 x 빼기 1의 7분의 1을 가졌습니다. 맞죠? 나머지의 7분의 1이니까. 두 번째로 민수. 민수가 두 개를 갖고 나머지, 여기서 조심할 건 나머지는 이거와 두 개를 뺀 얘가 뭐가 되냐, 이걸 해야겠다. 7분의 1 x 더하기 지훈이가 가진 게 7분의 1 x 더하기 7분의 6개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더하면 7분의 1 x 더하기 7분의 20 빼면 7분의 6x 빼기 7분의 20 이게 나머지입니다. 지금 알아들어요? 아니지. 아, 맞나? 이게 지훈이가 받은 거고, 일단 남은 게 그러면 x에서 7분의 1 x 더하기 7분의 6을 빼면 7분의 6 x 빼기 7분의 6이 되는데, 거기에서 두 개를 뺐으니까 지금 이거인 상태야. 이게 지훈이가 받고 남은 상태죠. 맞네. 그러면은 7분의 6x 7분의 6x 빼기 7분의 20 나머지의 7분의 1을 가졌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개를 더 빼야지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귤을 똑같이 나눠 가졌을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귤의 개수가 모두 같다. 일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귤의 개수가 모두 같으니까 이거랑 이게 같을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훈이가 가진 거 7분의 1 x 더하기 7분의 6은 49분의 6x 빼기 49분의 20 49분의 20 더하기 양변에 49 곱해서 계산하면 x 나오겠죠? x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지훈이가 몇 개 가졌는지만 알면 똑같이 나눠 갖는 개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그 전체를 나누면 몇 명인지도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좀 귀찮긴 한데 뭐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뒤쪽에 이해됐죠? 446번 봅시다. 아홉 개의 정사각형 ABCDEFGHI가 겹치지 않도록 붙어서 하나의 정사각형 PQRS를 만들었다. I의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PQRS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네요. 와, 이건 그림 그리기가 좀 빡센데 뭐 최대한 잠깐만. (446번) 봅시다.
뭔가 잘못됐는데?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지만 맞춰봅시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많이 잘못됐는데? 그림이 좀 문제가 있는데? 어이씨. 그 문제가 심각한데? 아, 뭐 모르겠어요. 정사각형이라고 칩시다. 뭐 수습이 안 되네요. 정사각형이라고 칩시다. 자, 지금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그죠? 지금 이렇게 못생겼지만 이것도 다 정사각형입니다. 지금. 그림이 수습이 안 돼가지고. 자,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은 PQRS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는 건데 이쪽 여기를 X라고 그럴까요? 그럼 여기가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X 더하기 1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X죠.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여기가 2X 더하기 1이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2X 더하기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X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X 빼기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X 빼기 1이고요. 여기가 X니까 2X, 3X, 4X. 여기가 4X입니다. 이해됩니까?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가자. 여기가 X 더하기 1이고 여기가 2X 더하기 1이니까 이만큼은 3X 더하기 2입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도 3X 더하기 2고 여기도 3X 더하기 2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도 4X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자. 여기가 X 빼기 1이고요. 여기가 4X여서 5X 빼기 1. 여기가 5X 빼기 1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도 5X 빼기 1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이 X 빼기 1인데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X 빼기 2입니다. 이해돼요? 여기는 5X 빼기 1이고요. 그럼 6X 빼기 3. 여기가 6X 빼기 3입니다. 물론 여기도 6X 빼기 3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9X 빼기 1이고요. 밑에도 9X 빼기 1이네요. 위아래는 똑같네요. 그러면 왼쪽은 11X 빼기 4. 오른쪽은 9X 플러스 3. 자, 이렇게 양쪽이 같겠죠? 그래서 11X 빼기 4는 9X 맞아? 더하기 3.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안 했어? 일단 해봅시다. 2x가 7이니까 x는 2분의 7인데
아, 직사각형이구나. 나 정사각형인 줄 알았네. 근데 x에 2분의 7 집어넣으면 됩니다. 난 이게 왜 다른가 하고서는 계속 보고 있었네요. 직사각형이네요, 마지막은. 이해되죠? 이렇게 풀면 돼요. 응? 왜 계산이 다르지? 뭐 답은 맞으니까 맞겠지 뭐. 계산이 왜 다른가 모르겠네. 네, 447번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단추와 파란 단추가 총 84개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빨간 단추로 정삼각형을 만들고 파란 단추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84개의 단추에서 빨간 단추 6개만 남았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파란 단추의 개수는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빨간 단추의 개수의 2배보다 9개가 적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뭐라고? 빨간 걸로는 정삼각형,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84개에서 6개만 남았다. 한 변에 놓이는 파란 단추의 개수는 정삼각형에 놓이는 개수의 2배보다 9개가 적을 때. 가로 1번. 빨간 단추 전체 개수를 x라고 그러면 정삼각형을 만드는데 빨간 단추 개수와 정사각형 만드는데 파란 단추의 개수를 x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뭐야 이거? 그러니까 빨간 단추 x개가 있대요. 근데 전체가 84개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6개를 사용했다며. 그러면은 빨간 단추 정삼각형 이렇게 사용했을 거고 파란 단추는 84에서 x개 뺀 것만큼 사용했겠지. 아니지, 84가 아니라 84에서 x개 뺀 것만큼 사용했겠지. 파란 건 다 사용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사용했겠죠. 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그럼 삼각형의 한 변에는 3분, 잠깐만, 이게 한 변에 놓이는 개수는 3분의 x 빼기 6에다가 하나를 더해야 되지? 하나를 더해야, 아닌가? 맞지. 하나를 더해야 되지. 하나 더해야 되는 거 이해돼요? 4개. 이러면 4개. 근데 3분의 1 하면 이렇게 되니까 한 변에 놓이는 거는 3으로 나누고 하나를 더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괄호 2번. 사각형도 4분의 84 빼기 x 더하기 1. 사각형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해야 4개, 4개 이렇게 되는데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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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되니까 한 변에 놓이는 건 하나를 더 더해줘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식만 세우면 되지 뭐.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개수는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개수의 2배보다 뭐가 적을 때 이거 풀면 되죠 뭐 이건 별로 안 어렵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 1, 2단계랑 3단계 고칠 거 해오고 그 다음에 8단원 나간 거 8단원 나갔죠? 프린트 안 줬니? 아 이거구나. 8단원 나간 거 풀어오면 됩니다. 도현이는 이따가 과학은 온다고 그랬으니까 과학 왔을 때 주면 되겠다.